자, 오늘 수업 시작하자. 오늘 수업은 천자문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삶의 목적. 우리가 왜 사는가? 천자문에서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공부다. 잘 공부해보자. 자, 따라해. 자, 자기 목소리가 귀에 잘 들리도록 사랑의 기를육 거물려 머리숱. 한 번 더. 사랑의 기를육 거물려 머리숱. 자, 따라했지. 자, 봐봐. 여기 여수잖아. 여수는 검은 머리야. 검은 머리는 흑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중국의 백성들은 워낙 태양별 밑에서 햇빛 아래서 일을 하는 바람에 이 얼굴이 다 검어졌어. 그래서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백성들을 일반 백성들을 여수라고 한다. 그래서 여수를 백성들을 사랑으로 기르니, 사랑으로 대하니. 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삶의 목적이 사랑이다, 그렇지?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니까 밑에 보자. 신하신 엎드릴 복 오랑캐융 종족강. 따라해. 신하신 엎드릴 복 오랑캐융 종족강. 어떤 뜻이냐면 융족과 강족 다 오랑캐 종족이지. 그러니까 중국의 중화민족이 있고 주변에 있는 오랑캐 종족 융족과 강족이 엎드려서 신하가 되더라, 그런 뜻이야. 신복하다 그런 뜻이지. 신복시켰다. 신복하다는 말 있지. 엎드려 신하가 되더라. 뭘 하니까?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니까. 우리 삶의 목적에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밑에 보자. 애욱여수하니. 따라해. 애욱여수하니 신복윤광이라. 그래서 힘과 지식으로 누군가를 또는 돈으로 이렇게 고개 숙이게 할 수는 없어. 뭐 돈을 위해서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돈 때문에 고개 숙이게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진정으로 사람을 고개 숙이게 하는 것은 뭐라고? 사랑과 감동만이 사람을 고개 숙이게 하는 거다. 그렇지? 사랑과 감동만이 사람을 고개 숙이게 한다. 우리 삶의 목적을 사랑과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자, 여기서 검정색 글씨 2줄 이거 뜻 검정색 글씨만 3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검정색 글씨만 한 번만 쓴다. 자, 다 했지? 자, 다음은 우리 명심보감이다. 명심보감 이번에도 고학편이야.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 중학생 되면 바로 배울 수도 있겠어. 자, 소년인호 항난성이니. 따라해. 소년인호 항난성이니 일촌광운 불가경이라. 자, 봐봐. 소년은 쉬울이자야. 쉽게 늙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난성 이루기 어려우니. 그치? 소년은 쉽게 늙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일천광음은 그림자가 딱 어떤 나무가 있고 그림자가 생기잖아. 일초는 여기에 손가락 한 마디야. 한 1.5cm 정도, 2cm, 길어야 2cm, 1.5cm, 2cm는 되겠다. 그림자가 2cm 움직이는 그 시간, 짧은 시간을 2cm. 뭐 기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5분 이내 시간이겠지. 짧은 시간을 말한다. 일천광음, 짧은 시간도 가경,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불가하다.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그치? 그런 얘기지. 그래.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해서 밑에 보자. 죽기 전에 멋진 자, 군자는 멋진 사람이야. 멋진 자, 군자가 한번 되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군자가 되려면 학문을 그쳐서는 안 돼. 죽을 때까지 학문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뭔가 자기 뭐 욕구를 채운다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든지 자신이 즐거움을 쫓는다든지 뭐 그런 거는 뭐 당연히 괜찮아. 무조건 학문만 하라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평생 동안 학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뭐 놀 땐 놀고 욕망 추구, 즐거움 추구 이런 거 어느 정도까지는 하되 학문에 영향을 미치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그치? 게임하는 것도 괜찮고 무엇을 해도 괜찮아. 근데 그게 자신의 학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렇게 빠져들면 안 되겠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색깔 구분 없이 한 번만 쓰면 된다. 자, 밑에 여기서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야. 다 한 번씩만 쓰면 된다. 한 번씩만 써라. 밑에 답안에. 전체 두 번가 아니야? 자, 다 했지? 다 했으면 우리 논술 글쓰기 한번 공부해 보자. 자,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논술하시오. 단 이 글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시오. 자, 이거는 옹호만 다 해도 되고 비판만 다 해도 되고 옹호하는 내용도 집어넣고 비판하는 내용도 집어넣어도 되고 이 세 가지 방법이지. 옹호만 주체적으로 하거나 비판만 주로 하거나 또는 옹호와 비판을 모두 하거나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논술해야 돼. 그 논술의 내용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가 세 가지 이상 들어가야 된다. 알겠지? 노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고 술은 그 이유를 기술하는 거지. 이유는 보통 세 가지 이상 있다. 보자. 이게 9개 단락으로 9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짧은 9개의 문단. 조금 긴 것도 있지만 짧은 9개의 문단으로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고 읽는 거는 뭐 하나당 1분이면 읽으니까 한 10분이면 읽겠지. 9개의 문단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여기서 핵심 내용 정리할 때는 이게 완전한 문장 필요 없어. 뒤에 바로 답안이 있거든. 답안을 정리하기에 필요한 핵심 단어들만 뜯어 나열해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제시문을 활용해서 답안을 쓰는데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변형을 시켜야 되거든. 자신의 문장으로. 자신의 문체로 변형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변환이 필요하지. 그러려면 단어들을 일단 이렇게 핵심 단어들을 쭉 나열하고 답안을 쓸 때는 그 핵심 단어들을 이용해서 다시 자신의 답안을 쓰면 된다. 정리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 1번부터 9번까지는 뭐 시간을 들여서 잘 쓰는 게 아니라 정식 답안을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이니까 핵심 내용만 메모식으로 정리해도 된다. 알겠지? 자, 1번서부터 우리 보자. 나폴리를 여행하다 햇빛 아래 누워있는 12명의 거린과 마주쳤던 여행객 이야기가 있다. 그는 가장 게으른 거린에게 1리라 6달러 되려나? 주겠다고 생각했다. 그중 11명이 벌떡 일어나 자기가 갖겠다고 하자 그 여행객은 누워있던 12번째 거린에게 돈을 주었다. 왜 주었지? 왜 주었지? 가장 게으른 거린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치? 이 여행객의 판단은 정확했다. 내가 진심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근로, 일이지, 일. 열심히 일하는 것. 근로가
미덕이라는 빌로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정말 좋은 거야 라는 믿음이 현대사회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이 제시문 저자의 주장이 뭔지 알겠지? 따라서 행복과 번영에 이르는 길은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조직적으로 일을 줄여가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봐. 핵심 단어들만 정리하면 돼. 자, 이거는 한 1, 2분 만에 한다. 1, 2분 만에. 9개 문단이니까 1, 2분 안에 해도 10분 이상 걸리겠지? 자, 했지? 두 번째 보자.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산업혁명의 핵심 내용이 뭐지? 무엇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야? 그래. 기계를 이용한 생산이다. 기계의 도입이 생산의 기계의 도입, 머신의 도입이야. 머시너리. 자,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인간은 열심히 일해도 기계가 없을 때는 열심히 일해도 자신과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정도밖에 생산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업혁명 전에는 열심히 일해야지만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야. 비록 그의 아내도 남편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도 나이가 차는 대로 노동력을 보탰지만 말이다. 즉 근로의 바람직성과 관련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 옛 체제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기계가 없던 시기, 그때 우리는 열심히 해야지 네가 필요한 재화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된 거야. 따라서 이것들은 산업사회 이전의 산물이기 때문에 현대 세계에는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근로의 도덕은 노예의 도덕이며, 자, 이 말을 노예의 도덕이며, 현대 사회에서 노예 제도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자, 정리해봐. 1, 2분 안에 정리한다. 자, 됐지?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가란 문명의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지? 예전에는 다량의 노동이 여가가 있어야 문명이 발달하는 거야. 놀 시간이 없는데 무슨 문명이 발달하겠어? 예전에는 다량의 노동이 있어야만 소량의 여가가 가능할 수 있었다. 열심히 일해야지만 엄청 열심히 일해야 조금 쉴 수 있었지. 그러나 다량의 노동이 가치 있는 이유는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가가 좋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당연하지. 우린 놀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없지.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없어. 어떻게 아주 정말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말 극소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린 놀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없지. 이제 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문명에 피해를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정하게 여가를 분배할 수 있게 되었다. 문명에 피해를 주지 않고도 여가를, 지금은 옛날에 여가를 특정 귀족들만 여가를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노예나 뭐 여러 사람,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여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지.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의 발전이 되겠지. 결국은 현대의 기술은 만일을 위한 생활 필수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양을 엄청나게 줄였다. 뭐로 줄였지? 뭘로 줄였을까? 기계. 그러나 우리 실제 상황은 일하는 사람들은 장시간 일을 해야만 하고 필요한 노동은 엄청 줄였는데 그 일하는 사람이
아무나 일하는 게 아니야. 그치? 똑똑한 사람만 탁 끌어다가 그 사람만 일을 시키는 거지. 그러나 우리 실제 상황은 일하는 사람들은 장시간 일을 해야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 굶어 죽게 방치된다. 이런 불평등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그치? 왜냐하면 이런 의무이므로 사람은 그가 생산한 것에 비례해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하루에 1개 생산했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이용해서 하루에 1,000개를 생산해도 1,000개를 생산하면 옛날 1개 생산할 때에 버는 돈의 1,000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1,000배, 1개를 생산하나 1,000개를 생산하나 그냥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받는다는 거야. 근면성으로 대표되는 그의 미덕에 비례해 일한 시간이지 임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노예 국가의 도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겨난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에 그것이 생겨난 상황은 뭐지? 옛날 기계가 없던 시대의 상황. 전혀 다른 상황은 뭐지? 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가 발달돼서 엄청난 양의 생산을 할 수 있는 현대 산업사회지. 전혀 다른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니 결과가 비참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자, 정리해보자. 현대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산업사회는 발전을 했는데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대로 불행하고, 그렇지? 일하는 사람은 불행해. 왜? 왜? 장기간 일만 해야 돼서. 그리고 또 일이 없는 사람은 또 불행해.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회는 엄청 발전했는데 일하는 사람은 너무 일을 해서 불행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해서 불행하고 산업사회는 발전했는데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은 더더욱 늘어나게 됐다는 거야. 현대사회의 부조리다. 자, 간단하게 기억하고 다음 사람은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간다. 노동자들에게 당신이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요? 하고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는 육체노동을 즐긴다. 그것은 내가 인간의 고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이 이 지구를 얼마만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면 즐겁기 때문이다. 내 몸이 주기적인 휴식을 요구하는 건 사실이므로 최선을 다해 채워넣어야겠지만 휴식해야 되겠지만 하는 뜻이지. 아침이 오고 내게 만족감을 불러일으키는 노고의 현장, 이 일터지 노고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때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말할 사람은 뭐 한 사람? 100만 명 중 한 사람 정도 되겠지. 노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들은 일을 생계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이든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바로 여가에서 나오는 것이다. 과거에는 속편하게 노는 것에 대한 수용력이 있었다. 옛날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겨울이 되면 할 일이 없었잖아. 그치? 농경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노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지 뭐. 그 옛날 그 마르크스 자본론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하지 않았고 옛날 노동자들은 노예들도 그리고 1년에 반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그런 자료가 나오고 있어.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게 되면. 근데 현대 산업사회가 오면서 노동자들이 엄청 노동 시간이 늘어났지. 지금 막 줄여봐야 1년 내내 일하면서 하루 8시간. 하루 8시간 하는 사람 별로 없지. 더 하지. 이렇게 됐다는 거야. 됐지. 근데 옛날에는 마르크스 저번에 보면 인간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한 적이 별로 없고 그리고 1년에 반 이상 노동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야. 우리 인류 역사상. 왜냐하면
사냥도 그렇고 농사도 그렇고 농사 질 수 있는 시기는 추운 시기는 농사를 못 짓지. 하기 때문에 한 1년에 반 정도밖에는 못 짓고 일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못했던 거야. 그리고 또 1년에 반 정도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할 수 없었지. 그것만 하면 충분했었어. 그래. 자, 거기에는 속편하게 노는 것에 대한 수동력이 있었다. 그러나 능률 승배로 인해 현대사회는 다 잘리지.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제대로 성과를 못 내면 그 사장이 원하는 그 탐욕스러운 사장이 원하는 만큼의 능률을 내지 못하면 잘리지. 그러한 부분은 사라져버렸다. 현대의 인간은 모든 일이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목적 없이 일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일하는 법이 없다. 자, 이거는 우리 어린 왕자에서도 공부했던 거지. 자, 네 번째 이야기. 핵심 내용 2줄로 정리한다. 핵심 단어들만 쭉쭉 나열하면 돼. 1, 2분 안에 정리한다. 5번째 연락. 다 한 사람은, 다 못한 사람은 더 하고,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익을 가져오는 것만이 바람직한 행위라는 관념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당신에게 고기를 제공해주는 정육점이나 빵을 제공하는 빵집 주인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즐길 때의 당신은 일하는 데 필요한 힘을 내기 위해 먹지 않는 한 불성실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놀고 있는 것이다. 불성실한 일, 노는 일. 노는 일을 성실하게 보지 않는 거야.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버는 것은 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악이란 얘기다. 그런데 두 가지가 거래의 양측면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 같은 얘기는 모순이다.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려면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건 말이 안 되지. 모든 물품 생산에서 나온 가치가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물품을 소비하는 행위에 의해 획득된 이익에서 나온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자, 5번 정리해보자. 6번째 문단. 6번째 단락. 자, 6번째 단락으로 넘어간다. 자, 6번째. 우리 사회에서 개인은 이윤을 위해 일한다. 뭐 그건 틀리진 않지.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일의 사회적 목적은 생산하는 것을 소비하는 데 있다. 생산의 개인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 개인적 목적, 그렇지? 생산의 사회적 목적은 그 소비해야 돼, 그렇지? 이 분리야말로 이윤 창출이 산업을 자극하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하여금 명쾌한 사고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 요인이다. 이는 생산에 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비에 관해선 너무 적게 생각한다. 중요성을 적게 생각한다. 그 결과로 우리는 즐거움의 향유나 소박한 행복에는 별 중요성을 두지 않으며 생산을 그것이 소비자에게 주는 기쁨의 근거에 판단하지 않는다. 자, 정리해봐. 이번 6번째 단락은 좀 내용이 어렵다. 자, 7번째 단락. 2줄로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다 한 사람은 7번째 단락 넘어간다. 도시 사람들의 즐거움은 대체로 수동적인 것으로 되어버렸다. 자, 무슨 내용인지 보자. 영화를 보고 축구 시합을 관전하고 라디오를 듣는 식이다. 이 특징이 뭐지? 영화를 보고 축구 시합을 관전하고 라디오를 듣는 식. 특징이 뭐지? 수동적이라는 거야. 보고 듣고 이렇게. 제가 직접
축구 시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 시합을 관전하는 거야. 직접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야구를 보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적극적인 에너지들이 모조리 일에 흡수돼요. 뭔가 하려고 하는 에너지들이 일하는데 다 쓰여져 가지고 힘이 없어. 그치? 여가가 더 있다면, 만약에 일하는데 힘을 덜 들인다면 그들은 과거 적극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맛보았던 즐거움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직접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게 된다는 얘기지. 생계를 위해 누구도 4시간 이상 일하지 않도록, 옛날 산업사회 이전이지, 강요받지 않는 세상에서는 과학적 호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호기심을 마음껏 탐닉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을 거야. 어떤 수준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든 배검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4시간만 일한다면 일하고 나머지는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또한 젊은 작가들은 기념비적인 대작을 내는 데 필요한 경제력을 확보할 요량으로 감각적인 작품을, 가치 없는 작품을 써서 주의를 끌어보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4시간은 그냥 뭐 일하면 되니까. 그치? 나머지 시간에 자신의 일을 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있다면 지금 열심히 일해서 꼼짝 못하게 일만 하면서 만들어왔던 우리의 인류의 문명하고 한 4시간만 일하고 굉장히 생산적인 일이겠지. 나머지 시간을 비생산적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을 강요받지 않는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우리 인류 문명이, 뭐 이것도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지금보다 수십 배 발전해 있었을 수도 있어. 벌써 명왕성까지, 명왕성 가서 살고 있었을 수도 있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았더라면. 자,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생의 행복과 환희가 충만할 것이다. 그렇지? 쉬는 시간이 많으면 인생의 행복과 환희가 충만할 것이다. 신경쇠약과 피로와 소화불량증 대신입니다.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내용이지. 필요한 일만 함으로써 기력을 소모한 일 없이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가 시간에 지쳐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유의 오락거리들만 찾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1%는 직업상의 일에 써버리지 않은 시간을 뭔가 유용한 것을 추구하는 데 바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문명이 창조될 수도 있는 거겠지. 또한 그러한 일들은 생계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창성을 방해받는 일은 없을 것이며 나이 많고 박식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에 맞출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자, 나이 많고 박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에 맞췄다가는 딱 그렇고 그런 삶을 사는 거지. 그러나 여가의 좋은 점이,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좋은 점이 있다. 여가의 좋은 점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행복한 생활의 기회를 가지게 된 평범한 남녀들은 뭐라고? 보다 친절해지고 서로 덜 괴롭힐 것이고 타인을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여가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착해진다는 얘기야. 그렇지? 되게 중요한 일이지. 모든 도덕적 자질 가운데서 선한 본성은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질이며, 그렇지? 우리 세상 현대 사회가 뭐 물질적으로는 풍요해도 범죄가 더 흉악해지고 더 많아지지. 이는 힘들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의 선한 본성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자질인데, 바뀌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자질인데 힘들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 선한 본성은, 우리의 선한 본성은 편안한 여유 있는 삶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다.
자, 8번째 단락 두 줄로 정리한다. 자, 1, 2분 안에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정리 다 한 사람만 넘어가자. 현대의 생산 방식은 우리 모두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렇지? 기계 생산 방식이지. 그런데도 우리는 한쪽 사람들에겐 과로를, 다른 편 사람들에겐 굶주림을 주는 방식을 선택해왔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기계가 없던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정력적으로 일하고 있다. 쓸데없이 일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 점에서 우리는 어리석다. 이 어리석음을 이어갈 이유는 없다. 그렇지? 자, 정리해봐. 자, 정리 다 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정리해봐. 1, 2분 안에 정리한다. 지금 답안을 첫 번째 단락에서 아홉 번째 단락까지 간단하게 핵심 내용, 핵심 단어 중심으로 정리했고, 자, 본 문제다. 본 문제. 아까 본 문제가 뭐였지? 252페이지였나? 252페이지. 다음 문제를 읽고,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논술하시오. 단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시오. 둘 다 포함해도 돼. 둘 중에 하나만 포함해도 되고. 자, 정리해보자. 시간은 10분이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논술하시오. 자, 10분 동안 작성하는 거야. 자, 다 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다음은 고전 읽기다. 고전 읽기. 삼국지야. 이 연희는 소설 이야기다. 역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연희라고 해. 삼국지 연희. 삼국지 연희는 서기 184년에서 흥건의 남부터지. 서기 280년까지 100년간의 이야기다. 그렇지? 나간중의 책. 읽느라. 연희는 역사적인 사실을 구현하여 재미있고 알기 쉽게 쓴 책을 연의라고 한다. 이번 독서 노트는 예를 들면 창작가 비평사라고 하면 이거 잘못된 거야. 4, 6권이 아니라 1권에서 5권. 창작가 비평사 10권짜리라면 1권에서 5권 반만 읽는 거야. 반만. 알겠지? 1권에서 5권. 그리고 뭐 4권짜리라면 2권만 읽으면 되고 3권짜리라면 1권 반만 읽으면 된다. 반만 읽어. 알겠지?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은 어린이용 삼국지를 읽으면 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어른용 삼국지를 읽는다. 등장인물 10명을 선정하고 등장인물이 한 5천 명 될 거야. 삼국지 전체 다 합치면 한 5천 명 되는데 그중에서 자신이 선정한 10명. 전체적인 줄거리, 감명 깊었던 이야기 5가지, 교훈 5가지. 알겠지? 기간은 3주에 읽는 거야. 창작가 비평사 기준으로 5권이니까 뭐 짧은 소설이니까 짧은 한 권이 그렇게 창작가 비평사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된 거라서 오래 걸리지 않아도 된다. 한 권 읽는데 서너 시간은 걸리겠지 그래도. 4시간 잡아도 20시간은 걸린다. 20시간. 그치? 5권 읽으려면. 자, 한번 독하게 마음 먹고 4시간 5권을 읽어본다. 알겠지? 답안지야. 등장인물. 줄거리. 감명 깊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는 교훈이지. 교훈 5가지. 자, 5권을 읽고
각 권별로 한 가지씩 겉면 깊었던 이야기 그리고 교훈 쓰면 되겠지. 자, 이번 단원에서는 나에 대하여 자신의 2단계 꿈, 가치를 위한 꿈을 두세 글자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봤고, 고전 읽기로 장자 도척판을 공부했다. 주제 토론으로 유형적 성취와 무형적 성취 중 무형적 성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봤고, 선잠은 명심보감 공부했고,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한 문수를 공부했고, 독서노트로 삼국지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지금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삼국지의 등장인물들은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도록 하자. 자, 그럼 마무리다. 이번 단원의 마무리. 삶의 목적에 대하여. 이번 단원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삶의 목적에 대하여 자신의 삶의 목적도 되고 삶의 목적에 대한 분류법에 대해서 3분류, 2분류 있었지? 그리고 무형적 목적의 3가지도 있었지. 그런 것들을 중요한 내용을 적어도 되고 삶의 목적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적어도 되고 그렇다. 알겠지? 철학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 합리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하면 되고 그 안에 이유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 사람들을 위한 교훈과 가치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철학은 사람들을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백자, 한 2-3문장으로 하면 돼. 자, 다 됐지? 자, 다 된 사람은 우리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거야. 자, 오늘까지 수업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우리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